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샘을 쓰지 마라 시에다가 곡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곡을 붙이고 함께 부르는 운동까지 이제 만들어 가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더 많이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음악이 그분들 마음에 닿아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정원덕 씨는 폐암 말기 환자다. 시도 때도 없는 기침.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암은 뇌로 전이돼 기억마저 갉아먹었다. 내가 내적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종류를 갖다가 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게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최근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정원덕 씨는 오랜 기간 포스코 아변 롤숍 공장에서 일해왔다. 용접을 갖다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같은 거 쉽게 세척하기 위해서 경유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게 몸에 해로움을 갖다 다 알면서 그걸 갖다가 썼다니까요. 그걸 쓰는 걸 갖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1200도씨로 가열하면 쇳물이 만들어진다. 이후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흘려보내 강철을 만든 뒤 펴거나 늘리는 아변 공정을 거치면 제품이 완성된다. 아변은 중간 단계의 제품인 슬래브를 회전 롤에 통과시켜 얇게 펴는 공정이다. 사용한 롤은 마모돼 롤숍으로 옮긴 뒤 물과 혼합한 연마유를 뿌려가며 대형 숫돌에 갈아 표면의 흠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오일 미스트와 밀입자 형태인 중금속 휴음과 분진이 발생한다. 그 절삭유를 써서 실제 롤링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투입되는 슬라브나 각종 선재들은 상당한 열이 있어요. 각종 유기성 물질이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게 탄화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원래 철광석에 들어있었던 기존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크롬과 니켈, 망간, 뭐 이런 다 역시 발암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절삭하고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게 공기 중으로 먼지 상태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다약 반응적 화합물, 니켈, 크롬 같은 것들 또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 먼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의 그 용접해서 나오는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 폐암과 관련이 있죠. 정원덕 씨의 회사 후배인 김모한 씨가 들려주는 롤숍 공장의 작업 환경은 충격적이다. 연삭 숫돌 사이즈가 1m가 넘어요. 이게 직경이 1m가 넘고 그 폭이 한 100mm 정도 되는데 그게 고속으로 그 회전하면서 롤을 연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많은 그 더스트, 그러니까 금속 흉이라고 볼 수 있죠. 더스트가 발생하고 유증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이거가 아니고 뭐 현장용 마스크가 있는데 그게 지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직업병이 우려되는 롤숍 공장은 15년 전 사내 하청으로 넘어갔다.
휴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를 팍 풀잖아요. 풀면은 이 휴지가 완전히 그 새카맣게 되거나 아니면 샛노랗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코 안에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폐로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김모환 씨는 예견된 위험이었다고 증언한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퇴직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롤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단명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거의 뭐 퇴직해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퇴직하신 분은 오래 못 산다. 이거 아주 저희들은 뭐 정설로 지금 아예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이 회사는 아예 다니지 말아야 되고 아예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회사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받아줘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저거든요. 정원덕 씨에게 평생의 직장 포스코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멈춰 있다. (86년도) 초에 3월 4월 달부터는 몸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괜히 빈혈이 많이 오고 얼굴에 기미가 끼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응? 송관용 씨는 포스코 입사 10년 만에 백혈병에 걸렸다.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복직했지만 2년 만에 병은 재발했다. 하여튼 아이고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 근데 같은 병을 2번 앓으면 다 죽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린 것들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 나오더라고.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나도 무뎌졌지만. 불행의 시작은 매일 출근하던 코크스 화성 공장이었다. 유기화합을 맞으면 이제 그 독극물 전부 다. 거기에 배울 때는 벤젠필행 같은 다 나오는데 그걸 다 받고 있으니 그게 편해. 또 더군다나 거기 암모니아까지 있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고 그렇죠. 지금이라는 게 방독면이지 옛날에 방독면이 어디 있어요 그게. 헌금 마스크 끼고 이러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가스는 다 마신 거지 뭐. 코크스 공장에선 가루 형태의 석탄을 거대한 오븐에 넣고 용광로에서 쓰기 적합한 코크스로 구워낸다. 이때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같은 발암 물질 등이 배출된다. 이후 코크스 오븐 가스는 화성 공장으로 옮겨져 타르와 경유 등 부산물 회수 공정을 거치는데 역시 발암 물질이 배출된다. 유기독성 물질이죠. PAH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유기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뭐 특히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뭐 암 그런 다양한 질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벤조에이파이린 같은 물질들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명확하게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 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 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코크스 오븐 배출 가스는 그 자체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코크스 오븐 노동자를 30년간 추적한 연구 보고서는 코크스 오븐 노동자의 호흡기 암 발병 위험이 4.5배가량 높다고 밝히고 있다. 코크스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발암물질 덩어리다. 그리고 그 발암물질 덩어리는 몇 가지로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면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등의 유기용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석탄에서 건류가 되고 남은 찌꺼기들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유리규산이라고 하는 이 분진 상태의 발암물질입니다. 똑같이 성면하고 똑같이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 폐암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백혈병뿐만 아니라 폐암에 발생할 수 있고요. 송관영 씨는 투병 과정에서 회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회사가 백혈병 치료 후 복직한 자신을 다시 코크스 화성 공장에 배치했다고 한다.
산지 않은데 좋아.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한 번은 그렇다고 두 번째 왜 그걸 똑같은 자리에다 밀어넣어 그래. 송관용 씨는 해묵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당시 암에 걸린 동료들을 직접 조사해 기록해 뒀다는데 29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이제 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적어놓은 거죠 이게. 근데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내가 파악을 안 되지 이제. 실제 사람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게뿐이 아니라 더 많다니까요. 코크스 화성 공장은 모두 꺼리는 현장이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몰랐을 때는 가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싫어하거든 그게. 싫지. 그게 백혈병 많이 걸리고 암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 그런 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못 할까요? 겁나거든요. 저 회사에 보복할까 봐서. 그때 당시는 화성부 코코스 공장에 근무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측은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분진과 색가루가 날리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못 뜰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했거든요. 팔이 마르고 옆에 몇 명이 있으니까 포스코는 뭐라 해야 되나 자기의 모든 것이었죠.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앞도 뒤도 안 보고 어디 오로지 그냥 회사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딱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그거 지각해본 적도 없고 결근해본 적도 없고.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남편 고 박근석 씨.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직 후까지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운동신경이 파괴되고 온몸이 마비돼 사망에 이르는 루게릭병.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암이 걸리지 해필 이게 걸렸냐고. 형우야, 카메라 보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루게릭병으로 숨진 고 이평우 씨의 생전 모습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저씨. 집에서는 나가면은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나는 제일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적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고 박근석, 이평우 씨는 모두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근무했다. 스테인리스는 전기로에 고철과 니켈, 크롬 등을 넣어 만든 합금강이다. 쇳물을 만들어 옮겨 붓고 중간 제품인 슬래브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이 배출된다. 아변과 세척, 연마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선 중금속 흉과 오일 미스트 등이 발생한다. 쇳물을 따르고 나면은 거기에 흉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작업하면서 마스크를 썼다지만은 그래도 유독가스를 좀 마시게 되는 거죠. 스테인리스 철판을 갖다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연마유를 사용합니다. 그 연마유가 아침에 햇볕을 보면은 공장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단 공장에 들어가면 온 공장 바닥이 일단 미끄럽습니다. 오일 미스트가 공장을 가득 메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안전공단에서 연구한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면 그런 윤활유 같은 경우를 노출을 하게 되면 돼지고에 비해서 루게릭병이 한 3배 이상 높다.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스테인리스 공장이라 그러면 고철의 특성상 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의한 납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납 같은 경우는 안전공단 연구에 보면 한 5배 정도 루게릭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공장처럼 중금속과 유기용제에 직업적으로 노출될 경우 루게릭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제철소 노동자에 대한 생체 검사에서 비소와 카드뮴, 납, 망간, 아연이 현저히 높게 검출됐고, 이러한 물질들이 루게릭병의 주요 증상인 마비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도 있다.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주 원료로 사용하는 고철 역시 치명적이다. 건축 자재에서 들어오는 각종 고철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고철 자체는 페인트, 어떤 거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름 찌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는 온갖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녹여서 나중에 이제 불순물을 다 대결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크롬과 니켈과 기타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당신 좋아하는 라떼 사왔어. 고 박근석 씨는 올 초 처음 연락했을 때만 해도 혼자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루게릭병이 급격히 악화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평생 산 좋아하다가 산에 와서 있으니까 좋지.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사고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제보해서 함께 포스코를 선면은 발암물질 1급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선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온재에서 사용했고 사문석에서 나왔고, 하지만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성면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포스코 발전 설비 현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윤여화 씨는 퇴직 후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성면 노출에 의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가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퇴임도 하고 나서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어서 많이 상심이 크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늑막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임파선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염려스러워서 일단 2기하고 3기로 좀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 후에도 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는 윤여화 씨. 악성 중피종은 발암물질인 성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과거 근무 도중 성면에 노출된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다. 작업을 하면 보온재를 벗겼다가 다시 감기도 하고, 이럴 때 보온재 가루가 성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온재가 항상 날리고 번쩍번쩍 하는 게 이제 많이 날리고 했죠. 그때 흡입도 됐고, 고래에서 나오는 BFG 가스, 코크스에서 나오는 COG 가스, 전류에서 나오는 LDG 가스, 그 전부 다 발전소에 다 소비를 하잖아요. 이게 툭툭 치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많이 날려. 그게 성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용광로에 철광석 등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고로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는 발전 설비로 보내져 연료로 쓴다. 그런데 포스코는 과거 용광로에
성면이 함유된 사문석이라는 광물을 넣어 쇳물을 만들었다. 성면은 가스 배관을 타고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확인 결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성면이 든 사문석을 써왔다. 그래서 2009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피적은 성면에 의해서만, 성면 노출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성면 질환으로 이해하게 되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퇴직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면 질환의 특성상 노출 후에 긴 잠복기를 거쳐요. 이게 뭐 짧게는 한 10년, 15년, 길게는 한 30년, 40년 걸린단 말입니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박대준 씨 같은 그런 사장들도 사실은 그 안에 그 환경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포스코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의 몸에서도 성면이 발견됐다. 박 회장 사망 당시 언론들은 성면이 원인일 수 있는 흉막 섬유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그분 사망 직후에 이제 폐에서 성면 소체가 나오고 이제 이랬다라는 걸 딱 보면서 박태준 씨가 오랫동안 포스코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만약에 박태준 씨가 성면 질환에 걸린 것이라면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도체 공장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제대로만 조사가 된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길 바랐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취재 막바지 민간 연구소인 직업성 암 119는 포스코 노동자 17명으로부터 직업병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왔다. 대부분 폐암과 백혈병, 루게릭병 등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왔다. 공해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집 안팎 골목길 할 것 없이 쇳가루 분진으로 뒤덮였고 학교 운동장에도 쇳가루가 쌓였습니다. 주민들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왜 아픈지 조사를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포스코와 마주보고 있는 포항시 해도동. 집 어디라도 걸레질만 하면 새까맣게 묻어난다. 창틀을 잠깐 닦아도 이러는데 이거는 아마 50년 동안에 계속 이렇고 내가 여기 뭐 안 살면 이런 걸 안 보겠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마당을 쓸어보니 까만 먼지가 금세 한가득이다. 이게 다 붓습니다 이거 다. 생활 먼지인 줄 알았는데 쇳가루가 포함된 정체불명의 분진이었다. 매일 쌓이죠. 매일 바람 불어도 날라오고 비 와도 날라오고 비 오면 지붕에湿気가 내려오고 비가 안 오면 바람 불어가도 저 앞에 평상도 이제 닦으면 까맣지요. 여기 이 동네는 그 먼지가 없습니다. 거의 쇳가루라고 봐야 되고 옥상 이거 있을 때 한 번씩 sm어요. 이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예, 이보다도 더 나오지 옥상에 쓰면. 이거 우리 옥상실은 틈나는 대로 쇳가루 분진을 쓸어 모았더니 2달여 만에 비닐봉지 하나를 가득 채웠다. 제가 또 안 그러던 게 내가 키로에 10만 원만 주면 내가 돈 벌러 안 간다고 이거 쓴다고 우리 집에서 매일 쓰면 매일 나오는데 매일 돈인데. 언제까지 모으시려고 하셨다고요? 이거요 포스코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모으니다. 모아가 나중에 보물처럼 우리 이런 동네 살았다.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취재팀이 방문한 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상황은 심각했다.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호이 뭐 종양인지 뭔지 한
19mm짜리가 하나 나가지고 그러가 이어서는 이제 검사 조직 검사를 못 하고 대구 그 이제 영남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가니까는 이게 폐가 너무 많이 쌓아가 검사로 하기 어렵다고 하더래요. 72살에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네 폐렴이 와가지고 계속 치료받다가 울산대학병원에 내 폐렴에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있는데도 지금도 이 공기가 나쁘니까 자꾸 현실이 돼버린 기라. 주민들의 암 이야기는 비극처럼 이어졌다. 서울대 가가지고 대장 수술하고 폐암도 수술하러 가는 거. 내 죽으시면 죽었지 이제 수술 더 못 하겠다 이 카밀라. 그래 늘어가지고 지금 저러가. 지금 아프다 하면 내 저러가 있니? 난도 저기 이 갑상선이 그 암도 딱 갖고 있고. 우리 아저씨도 포스코 15년 됩니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 지금 한 사람 우리 3층에 사는 아저씨도 모시고 왔지요. 또 여자도 하나 또 걸려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못 왔어요 지금. 또 하나도 자궁 경부암이 가고 하나 또 이암 수술 해갖고 와 있고 우리 동에만 또 3명이라. 저쪽 동에는 2명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가죠. 입원도 하죠. 맨날 병원 다니는 게 이제 일인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우리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암 발병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봤다.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조순희 씨 집을 기준으로 반경 900m 안에서만 암 환자가 35명이 나왔다. 포스코와 500m를 두고 마주한 이 동네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게 문제는 포스코의 대형 굴뚝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위로 해서 이렇게 주거적으로 침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주변은 오히려 깨끗하고 포스코를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고농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너무 가까운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보통 저희가 5km 잡거든요. 영양권을. 그러니까 500m면은 사실 너무 가까운 거죠. 영양권을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포항산단 주민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에 의한 사망비가 전국 최고였고 전체 질환에 의한 사망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석탄 및 석유 그 화학 물질들을 떼야 되는 이제 그 공정들이 이제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대개는 이제 연소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발암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많은 것들이 금속 성분 다른 뭐 아까 얘기한 니켈 뭐 아니면은 크롬, 망간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추가된다고 할까요? 이제 포항산단은 실제로 유해 화학 물질을 얼마나 배출할까? 발암 물질인 니켈을 비롯해 크롬, 망간의 배출량은 전국 평균의 수십 배에 이르고 염화수소, 나프탈렌 등의 유해 화학 물질도 전국 평균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이 배출한다. 그렇다면 포항산단 중에서도 포스코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양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가 공개하는 굴뚝 자동 측정 결과를 분석해봤다. 2019년 포스코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17,500여 톤. 굴뚝 자동 측정 결과로만 보면 포항 지역 배출량의 90%가 넘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먼지가 많이 나오죠.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안에 사실은 중금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색깔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색깔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먼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먼지에 중금속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중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있고 암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는 물질, 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 3살배기 서윤이는 최근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피부 발진이 심해졌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못 본 사이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뒤집어졌고 그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함께 앓는 서윤이에게 의사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엄마 약 발랐지. 급성 뭐 호흡기 무슨 질환 이런 걸로 2번이나 입원했어요. 서윤이네는 가족 4명이 모두 환경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냄새가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탄 냄새, 거다가 무슨 그냥 뭐 탄 냄새부터 시작해서 뭐라 표현은 할 수 없는데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벽에 이제 목도 막 아프고 어느 순간부터 비염이 오고 알레르기가 오고 축농증이 오다가 이제 비염이 지금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학교 갈 때 나가면은 항상 학교 가서 이제 중간에 학원 갈 때 전화가 와요. 엄마 냄새가 너무나 머리 아파. 아무 이유 없이 저희 딸도. 그래서 맨날 큰 병 가가지고 CT까지 찍고 그랬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증상들이 진짜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해요. 지금 정말요? 보여드릴까요? 서윤이네가 앓고 있는 질환은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런 질환이 있다. 또 이게 지금 저희 집에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 이런 게 신랑이 심하고 뭐 접촉성 피부 당장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치가 하잖아요. 네, 딱 일치가 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포항 산단 주민의 건강 영향을 추적 조사한 최종 단계의 연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구 결과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산단의 오염 물질은 바람을 따라 남동쪽으로 확산한다. 해도동과 송도동, 제철동, 오천읍 등 8개 지역이 주 영향권에 들어 고노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모두 13만 6천 명, 포항시 인구의 27%에 이른다. 고노출 지역의 만성 질환은 비염이 20%로 가장 많았고 접촉성 피부염,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등의 순이었다. 산단 주민들의 몸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을 비롯해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생식 독성 물질인 수은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서윤이네가 사는 오천읍도 고노출 지역이다. 최근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는 인구 과밀 지역이고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 대부분인 초품화 지역이기도 하다. 약간 그 자동차 매연 냄새라 해야 되나? 좀 그 막기 불쾌한 냄새? 그런 냄새가 한두 번씩 나요. 밤에 한 번씩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냄새가 쓰레기 탄 냄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걱정이 가장 큰 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다. 비염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비염이 시작해갖고 요즘 부쩍 심해갖고 매일 아침에는 거의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주위 지인들도 지금 이사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 왜 이사를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여기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몰랐대요. 자기가 애를 여기서 못 키우겠더래요. 애를 죽이는 것 같더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뿐이다. 기업들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데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또 손해까지 보면서 이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도 못 키우는 상황이고 이런 게 진짜 정말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되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에는 어떤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술도 개발이 되었는데 왜 안 하느냐.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 문제거든요. 기업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정부도 문제다. 우리나라 환경법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35가지 남짓,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을 지키더라도 주민들은 환경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다양한 오염 물질을 다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질들이 모든 어떤 환경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오염 물질 기준을 뭐 충족한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한정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대기 환경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포항 산단에서 가장 큰 기업인 포스코는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지금껏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심지어 연구자들조차 모른다. 그냥 독일 바스프나 이런 데는 그냥 공개를 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라고. 포스코는 민영화 됐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국가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함부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근처 가서 뭐 시료 채취를 한다거나 내부에 있는 시료를 얻는다던가 작업자 환경을 뭐 민간이 조사를 한다던가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포스코의 환경 문제는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직접적인 증거는 포스코 안에 있는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런 질병의 상관성이 짐작이 되더라도 누구라도 포스코가 아마 영향을 줘서 이분들이 뭐 루게릭병도 걸리고 뭐 암도 많이 걸린 것 같다라고 짐작은 하지만 어떤 직접적인 증거 책임을 물을 만한 직접적 증거가 스모킹건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자방 측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이냐.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요. 회사에서는 이 측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측정한 결과와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얘기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요구가 있었고요. 저는 못한다고 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 포스코 제복을 입고 갑자기 감정이 벅벅차려. 포항제철소의 코크스 생산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인 CO2가 허용 기준치보다 최고 20배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당시의 사건이 아직도 좀 마음에 좀 상처로 아직도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예. 포스코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방어를 시작을 합니다. 막강한 언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하죠. 방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측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0년 당시 이윤근 소장은 직업병 사건의 회사 측 담당자였다. 그는 회사에 맞섰다가 안기부 조사까지 받았다. 이후 포스코의 직업병 논란은 진실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에 묻혔다. 30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왜 변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 뭔가 바뀌었어야 됐는데 왜 바뀌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생사의 기로에 서온 사람들. 그들은 포스코의 거대한 힘에 압도돼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꺼내기 힘들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현장에서 대놓고 창고 데리고다가 두고 패고 그랬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한마디 하면 이 잘리는데 누가 합니까? 나서서 아무것도 못하죠. 뭐 가족들 있는데 이제 처자식들이 있는데 먹이 살려야 되죠. 거기 화성장애가 막 근무하면서 그 COG 중에 나오는 콜타르, 조경유 뭐 이게 전부 다 발암물질이고 거기서 백혈병이 걸리게끔 돼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산재 신청할지도 모르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포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포스코 그런 문화가 뭐냐면 뭐 포스코가 없으면 포항이 망한다, 뭐 어려진다, 뭐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뭐 꺼려하시고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팽배되는 상태입니다. 수십 년간 되풀이되어 온 포스코의 대형 환경 사고는 포스코의 노동 안정과 환경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어떻게 윤리 경영과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포스코 용광로 꼭대기, 브리더로 불리는 밸브에서 시커먼 매연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연에는 카드뮴과 수은 등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감독기관인 경상북도는 남의 일인 양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현재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브리더만 보고 점검하는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뭐 어찌됐든 명확한 이 배출 행위의 증거가 있는데도 이게 행정처벌을 못 합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공무원만이 아니다. 지방 의원들은 알고 보니 포스코 공급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당수였다. 실제 자료를 입수해 대조해본 결과 현직 경북 도의원 2명과 전직 시도의원 등 5명이 포스코 공급사의 현 대표이사이거나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다. 도의원이 이제 그런 이제 포스코 협력사의 이제 대표를 맡는 게 적절하냐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약간 저 잠깐만요. 카메라 잠깐만요. 예. 예? 예, 예. 기자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또 제2차, 3차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는 거기가 뭐 포스코 맞습니다.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먼저 될 게 그러면은 법적으로 겸직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뭐 그렇다 해가지고 지방의원 한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처럼 뭐 의정활동비라든지 세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뭐 시민들은 볼 때 저희가 다 이렇게 뭐 공작을 하면 한 월 42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되는데 그거 갖다 어디가 삽니까? 저 의원님께서도 일단은 이제 그 포스코에 이제 거래를 하고는 계시죠. 있지. 예.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포항 시민 모두가 포항 제철에 연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포항 시민 모두가 포항 제철이 되어서 특히 포항시 전체 포항 제철을 포항에 안 만들었어야지. 도의회 부의장은 포스코에 대한 감독 권한이 도의원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듯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포스코 환경 문제가 경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맞지. 포스코의 환경 관리를 도가 하잖아요. 도가. 분지나 유해 물질이 안동까지 오고 그 유해 물질이 영천까지 간다 크면 경상북도에서 특위를 만들어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포스코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뭐 유해 물질 뭐 이런 거 걷는 부분을 걷으면 포항 시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면 그죠? 캐봐야 잠깐 뭐 경주까지 그러면 포항시에서 특위를 만들어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다면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은 포스코로부터 자유로울까? 지역 일간지 2곳과 중앙지 3곳을 대상으로
포스코 보도의 편향성을 분석해봤다. 지역이나 중앙지 할 것 없이 홍보성 기사가 비판성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산재와 환경 관련 기사의 비중은 지역지의 경우 2 내지 4%의 수준에 불과했다. 따뜻한, 좋은, 아름다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지역 일간지의 포스코 관련 기사들. 이를 토대로 감성 점수를 분석해 보았더니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거의 4년간 500여 건에 가까운 포스코 관련 기사들을 쏟아낸 지역 언론들이 막상 산재 사고나 뭐 환경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소량의 기사만, 그것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만 정말 정보성으로 툭 던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언론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구나. 지난 50년간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우뚝 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기업 시민이라는 낯선 단어까지 만들었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포스코가 탁 올랐어요. 포스코가 더불어 함께 가려면은 또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시장, 지의원, 국회의원 다 포스코에서 연관되는 게 있는지 아무도 포스코에 관련해가는 입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포스코가 저렇게 진짜 지금처럼 온갖 오염 물질을 내도 행정 지주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면 그런 가망 없어요.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공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 하면 가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공해라고 얘기하면 공해? 산업지역? 기업? 이렇게 딱 들어가는 위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환경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되게 모호하게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에 대해 포스코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직원들에게는 MBC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포스코의 대기 오염물질은 환경기준치 아래로 관리되며 자체에 파악한 제철소의 암 등의 발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했다. 주민들의 사망률과 만성 질환율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는 인과관계 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 포스코의 발암물질 은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의 답변 가운데는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주장이 다수 포함됐지만 포스코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산재 사망 처벌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4월 광화문 앞에서 사람들은 외쳤다. OECD 최고의 산재 사망국.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벌금 432만 원인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양심의 외침이었다. 그것을 적절하게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한국 사회의 많은 국민들은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업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것과 달리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직업병이 발생했다고 유추가 될 때 기업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그 입법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을 시작으로 몇 차례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김용균 참사 등으로 국민적 공감이 커지면서 법률 제정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20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마음이 노래로 만들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마침내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늦었지만 함께 희망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노동의 죽음을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엉념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하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 까불러.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